학문적인 자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든 특강은 먹을 게 있을 때 가장 행복한 특강입니다. 그죠?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과 특강은 참 먹거리를 준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를 주다니. 그래서 얼른 저도 하나 먹었습니다. 아까 우리 저 여자 이야기 하다가 말았었던 것 같은데 세부 특징 묘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됐죠. 머리카락 굉장히 긴 거라든지 왕관 있는 거라든지 목에 이 목걸이 한 거라든지 허리 벨트 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세부 묘사가 굉장히 눈에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만났었던 정신과 환자였었는데 사람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을 이렇게 그렸는데 막 남자도 그리고 여자도 그렸는데 남자 여자의 막 신발도 막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그리고 막 바지에 뭐가 잡힌 거라더라. 난 뭐 셔링이 잡힌 거라든가 뭐 이러면서 막 이것도 막 잡아서 그리고 시간 다 했는데 얼굴만 안 그렸더라고요. 전 오늘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순수한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무서우세요? 얼굴만 안 그렸어. 아이고 재밌다. 근데 심리검사 받으러 왔는데 남자애인데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남자애인데 귀걸이를 막 귀뚜러지만하게 이만한 거를 달고 왔더라고요. 까만 귀걸이 이따가는 거를 대모처럼 박아가지고 왔길래 나 물어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안 아파요? 안 무거워요? 난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 어디서 사요? 그런 거? 뭐 이런 거. 참았죠. 꾹 참았는데 뭔가 그러니까 두드러지는 세부 특징으로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자기 용모에서 뭔가 두드러지는 뭐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안에 있는 심리적인 욕구 때문에 하는 건데 대부분의 그 욕구는 어떤 부분을 알아줬으면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여성스러운 세부 특징 같은 것들을 지금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내담자는 아마 만나면 여자일 거고 분명히 거의 99%는 여자 내담자가 그렸을 거고요. 그 여자 내담자는 어떤 섹슈얼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런 이미지는. 예전에 저한테 오셨던 미술치료 받으셨던 분인데 그분도 거의 처음에 저런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친구 머리는 이렇게 짧아요. 커트 머리인데 깔끔한 커트 머리를 한 여성분이셨고 옷도 약간 왜 학생처럼 입으시는 분 있잖아요. 수수하고 단정하게 그렇게 입으시는 분이었는데 그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여자 막 파마 머리 막 굽실굽실하고 뭐야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런 것도 막 우아하게 그리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갔지만 아까 여기서도 이분 약간 글래머러스 하시잖아요. 그죠? 난 약간 눈에 띄었었어. 저만 그렇게 보나요? 그죠? 눈에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상체가 너무 건장해 보여서 남자 살찌면 또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분하고도 막 머리 굽실굽실하게 그렸고 뭐 그림 그리고 나면 우리가 묻거든요. 그리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자기 작품 보니까 어떠신가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메시지가 그림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 메시지가 어떤 걸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제 처음 와가지고 내담자지만 아무리 미술치료사한테 저 이런 문제 때문에 왔고 이런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못할 때는 미술치료사가 먼저 이렇게 약간 물꼬를 틔워줘도 괜찮아요.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림 보면서, 그림에 나타난 이미지는 지금 그리신 분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떤 게 다른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얘기해줬죠. 자기 머리 짧은데 이 여자는 머리 길잖아요. 꾸불꾸불하고 머리카락은 대개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상징 아닙니까? 성적인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확 진행이 됐죠. 사실 선생님 그러면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갈등 이제 그 성관계 맺었는데 헤어지게 됐는데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들 해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여자를 그렇게 생각해. 혼빈감도 없어진 이 마당에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본인 문제가 되면 그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이 이야기 그림 검사에서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림 이미지보다는. 그리고 저 옆쪽은 관계 자체가 1점일 때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좀 스트레스를 줄 때. 이 소년이 병아리를 놀려서 병아리가 울고 있어요. 작품이거든요. 소년도 뭐 놀릴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치만 어쨌든 그쵸. 예. 소년도 뭐 입으로 보나 팔다리 없는 걸로 보나 별로 이래 놀릴 만한 상황은 아닌데 병아리도 타조 비슷하잖아. 타조 내지는 악타.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아니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사과 따고 싶었는데 멀어서 따지를 못한다 라거나 얘랑 아까 1점에서 칼 들고 있었던 애랑 다른 점은 뭘까요? 얘는 그냥 깽단이래요. 깽단이라서 꼭 지금 누구를 당장 찌르려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 깽단 그러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점. 그렇게 됩니다. 자, 다소 부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고요. 3점은 좀 복잡합니다. 3점은 좀 복잡한데 대개 3점으로 되는 작품들 성인 작품에서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요.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가 둘 다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3점. 혹은 긍정적인 것도 없고 부정적인 것도 없다. 그러면 3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작품은 그 쥐가 성 안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거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찾으십시오. 쥐가 어딨어? 쥐는 작습니다, 여러분. 작은 걸 눈여겨보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근데 아마 까맣게 그려서 그래서 아마 이거 발견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저런 분 꼭 있습니다. 제가 2개만 선택하세요. 2개만 선택하세요. 막 눈 찌를 듯이 계속 이렇게 2개라고 말씀을 드려도 다 그렸는데 보면 꼭 3개씩 선택해서 그리는 분들 꼭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네? 시간 남는다고 사람들 3개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되게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빈자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져가도 지가 다 안 먹어. 그런데도 왜 일단 가져가고 보는 거 있잖아요. 뭐죠? 개그 콘서트에서 하는 버전으로 얘기하면 왜 이래? 우리 늘 비싼 호텔에 가서 뷔페 먹잖아. 근데 어쩌다가 한번 뷔페 가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가져오는 사람들처럼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버전이 되겠죠. 왜 우리 뷔페 한번 가면 가기 전에 몇 끼 딱 굶고 딱 가가지고 몇 바퀴 돌아야 되는데 이만큼 쌓아오잖아요. 막 쌓아오는데 왜 옆에 지나가는 억수로 멋진 여자가 왜 한두 개만 딱 몇 점 들고 이렇게 칙칙칙 하면 어머 재수 없어 이렇게 되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허한 이 마음 때문에 뷔페 가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 비슷한 얘기인데 탈북자들 상담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빵 같은 거 왜 이렇게 팥빵이나 왜 크림빵 같은 거 낱개로 포장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나눠드리면 꼭 그렇게 숨기신대요. 숨겨서 자기 방 숙소에 둬가지고 따뜻하니까 온돌이니까 꼭 썩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드시고 싶으면 말씀을 하시라고 나눠드리겠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꼭 숨긴대요. 전문 용어로 꼬불친다 그러죠. 그래서 왜 이렇게 꼬불쳐 드시지 마시라고 제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더 가져야만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씩 그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14개 다 집어넣는 사람도 봤어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제가 있잖아, 이 14개 중에서 2개만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제 눈이 크잖아요. 포스를 주면서 막 아우라를 바라면서 2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14개 다 그리더라고요. 14개 다 그리는 사람도 봤었고 7개 그리는 사람도 봤었고 하여튼 많습니다. 2개만 잘 그리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죠. 어떤 때는. 자, 그랬는데 선택해진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파티가 벌어지는 것도 자기 모습이겠죠. 파티가 벌어지는 것도 참 그림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성이
보면은 창문은 뒷다 잡고, 그죠? 해자까지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쉽사리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 자체는 교과서에 실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본 내담자는 아닌데, 대체로 저렇게 그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은 모습이랑 그렇지 않은 모습이랑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밝고 약간 왜 히스테리성, 연극성 성격이 약간 있는 분 있잖아요. 막 밝고 사람들 웃기게 해주고 막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근데 혼자 있을 때 되게 외롭고 처지고 우울해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림 선택에서도 극단적인 양면이 이렇게 같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 현재 그림 그렸을 때는 어쨌든 저 쥐한테 가장 좀 동일시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기서는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 대상은 쥐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3점짜리 작품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런 그림 미완성 같죠? 그죠? 미완성 느낌이 강한데 정서가 드러나지 않은 작품. 좋은 건지 싫은 건지. 그리고 저 그림은 제가 만났었던 여자 대학생 남자였었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막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자기는 다행히 낙하산을 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 다행이다. 나는 저기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구나.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걱정되는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어쨌든 안전한 거, 그거는 다행이지만 이 사람들은 죽는 거는 부정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3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점짜리, 5점짜리 작품을 보고 우리 작품을 볼 차례입니다. 자, 4점짜리 작품은 대상이 수동적이지만 긍정적인 거. 그럼 5점은 대상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거.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이 인사합니다. 안녕, 안녕. 가장 뭐랄까요. 상담에 와가지고 저런 작품 나오면 가장 할 말 없어져요. 어쩌라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대개는 상담 초반에 많이 나오는 작품 스타일이에요. 왜 상담 초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자 선생님이 나를 좀 예뻐해 주셨으면, 내 얘기 잘 들어주셨으면 그럼 내가 계속 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작품들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그 쥐랑 공룡이랑 인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라고 인사를 하고. 5점은 훨씬 적극적입니다. 할아버지 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낙하산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성이랑 그 낙하산 탄 자기랑을 그렸는데 적극적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랑 고양이랑 선택해서 이걸 바꾼 것 같은데요. 개로. 과하게 바꿨죠. 물론 바꿔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과하게 바꾸시는 분들 가끔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개를 산책시켜주고 있어요. 라는 게 이야기였었고, 그 다음에 저쪽은 공주랑 왕자랑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내용에서는 5점인데 해주고 싶은 말은 많죠. 그죠? 표정이 안 행복해. 그죠? 웬만하면 행복하게 좀 그려주거나 사이즈 맞게 그려주거나 팔 좀 그려주거나 하지, 정말 성의 없이 그렸다 이런 느낌이 확 들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이야기 내용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분들의 작품이었었고요. 연구 결과 뭐 이런 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구 결과는 조금 건너뛰고 DAS 작품 같은 거 했을 때 좋은 게 이 자극이 있으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내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품을 보기 전에 저의 병리적 작품을 먼저 보면 자기들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니까 그 제 거를 먼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린 지 몇 년 됐는데 전 나무랑 고양이랑 그렸습니다. 그때 나를 너무 핥히던 내담자가 있었어요. 밑에 나무에서 흐른 피 때문에 땅이 피해서 막 젖어가지고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병이 깊어. 그죠? 그러다 그 내담자 떠났어. 그게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게 아니라 잘 되고 이제 좋게 잘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상담을 하시다가 보면 잘 되는 케이스들은 보고를 하고 안 되는 케이스는 가슴에 묻습니다, 원래.
학회에도 좀 안 되는 케이스도 좀 보고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거 안 하고 상담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상담이 얼마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상담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좌절스럽죠.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이 그림 그릴 때 조그만한 붓 가지고 색깔로 이렇게 쫙쫙 그었었거든요, 나무를. 나무가 저고 고양이가 그 내담자인 느낌을 저는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무르다가 떠나간 자리에는 이제 피 웅덩이만 남아있을 뿐, 뭐 이런 병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내 인생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참 제가 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그때는 한동안 열심히 싸이질을 했었던, 싸이가 뜨던 2003년도였나? 4년도였나? 그때 한참 싸이 하던 때라 가지고, 나무랑 고양이 테마에 제가 막 되게, 몰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이에서 보면 그림판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그린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제목도 얼마나 감상적으로 달았던지. 나뭇잎이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나뭇잎이 너에게 이불이 되었으면 뭐 이런 거. 저도 한양 사이버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담이 좀 잘 됐었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서 그냥 안 되면 안 됐었던 이야기들이라도 좀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무는 그나마 나무라도 남아있었는데 이거는 등골도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저렇게 반 깨져가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좀 그나마 제가 자존감을 약간 회복했을 때는 저런 것도 그렸다가 와서 쉬어 괜찮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그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림을 지금 봐도 그땐 참 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도움이 이렇게 좀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답 구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 이론을 공부를 해도 내가 이걸 체험하는 게 참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체험을 백날을 해도 그게 정말로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좀 더 믿음이 가고 믿어지고 선량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체화되기까지는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상담 공부를 하면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막 내가 몇 년도까지 이거 딱 학부 딱 끝나고 몇 년도까지는 내가 석사를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근데 몇 년도까지는 뭘 할 건데 자격증 언제 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전 여기 오기 전에도 그 사이버 대학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인생 경험이 좀 다들 있으시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계시기는 한데, 그치만 내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거는 그래도 뭐 이게 좀 상담의 본질을 깨닫고 뭐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도 당장 외부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할 때 뭐 공부 어디까지 하셨어요? 뭐 어디 나오셨어요? 자격증은 뭐 가지고 계세요?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었거든요. 선생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내 남자가.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제가 또 가진 게 학벌밖에 없잖아요. 서울대 나왔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공부만 잘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뭘 하더라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사악하고 독한 독종들만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변화하고 좋아졌으면 또 다행인데 그랬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길게 가는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기는 해요. 바뀌긴 한데 모든 내담자가 사실 그렇게 다 길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떤 때는 참 뭐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느낌 드는 것 같아요. 날씨도 12월 끄적끄적 다 돼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이런 추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상담 분야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그래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계속하다 보면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상담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신뢰할 수 있게 된 건, 저 자신이 개인 상담을 많이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음으로 이렇게 더 신뢰하게 된 것 같아요. 개인 상담 처음 받으러 갔을 때는 삐딱 해가지고 막, 깽깽깽깽깽 막 이러면서 선생님 확 긁고 이랬었거든요. 이때까지 내가 긁힌 거 다 너에게 긁으리 이러면서 막 긁고 이랬었는데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금은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자, 그런데 저 자신의 심리치료 시간으로 이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돌아가서 자, 우리 학문적인 얘기를 좀 하죠. 우리 학문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DAS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야기 그림 검사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아무래도 실버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연구 제일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었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더니 이게 지금 그 결과인데요. 남자랑 여자랑 달라요. 결과가. 다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남녀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HTP라든지 KFD 같은 경우에는 남녀 차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DAS는 남녀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져요. 현격할 정도로 두드러지는데, 소위 말하는 문제 청소년들,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 여자랑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여자랑 이렇게 보면 여자들은 정상적인 여자가 4점이나 5점 되는 작품을 그려요. 긍정적인 그림이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건 정상적인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문제가 있는 여자들은 그런 그림 잘 안 그린다라고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너무 열심히 얘기했는데 너무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당연하죠. 그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남자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 하려고요. 남자들은 정상적인 남자들이 1점짜리 작품을 많이 그립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4점이나 5점 되는 작품은 잘 안 그려요. 특히나 정상 남자라면. 정상적인 남자가 어머 선생님 얘랑 둘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런 그림 안 그린다고요. 정상 남자는. 왜 햇살이 내리쬐고 둘이 손잡고 있고 꽃 피었어요. 이런 그림 안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 애들이 요거 까만 거 문제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남자애들은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래서 정상 남자는 그럼 뭘 그립니까? 라고 하면 찔러 죽이거나 목 따는 거 이런 걸 그린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울 때 딸아이는 공주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햇살이 내리쬐고 꽃이 막 피어 있는 게 정상 그림인데 아들내미 작품의 정상 그림은 여기서 총을 띠용 하고 쐈더니 저기서 다다다다다다 와가지고 여기서 뿌악 하고 터졌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아시겠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공격적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문제가 많은 아이들은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작품을 많이 그려요. 좀 더 정상적인 애들은 한 번 쏘고 다시 받아서 다시 쏘고 주고받고가 조금 되는 그림.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차이는 문제가 있는 애는 그림만 그리고, 문제가 없는 애는 그림만 그리고 실제 행동은 좀 컨트롤이 되고 문제가 있는 애는 그림도 이상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그림은 좋게 그리는데 실제 행동이 엉망이고 이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의 눈으로 아들의 작품을 보면 우리 애는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원래 공격적인 그림이나 판타지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아마 호르몬 차이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연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판타지라고 하는 건 실제 생활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로 그렸을 때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도 얼마든지 건강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렇죠. 지금 옅은 회색이 정상이거든요. 정상이 더 많죠. 1점짜리 작품이. 그죠? 이 점은 지금 좀 덜 그렇긴 하지만 왜 그렸는데 아싸리 이렇게 목 따고 누구 쫄라 죽이고 막 뱀 비틀어 죽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또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서 제가 그때 이거 한번 해봤더니 병아리랑 뱀이랑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뱀이 병아리 잡는 거?
병아리가, 그 친구는 병아리가 뱀 잡는 걸 그렸거든요. 병아리가 슈퍼 병아리, 슈퍼 울트라 막 대단한 병아리예요. 그래서 병아리는 다 나오지도 않았고 병아리 한쪽 발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이 이만해요. 발이 이만해가지고 발을 들어가지고 뱀을 내리 찢고 있어요. 그 앞에 뱀 막 정말 지렁이 같은 뱀이 하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었는데 1점짜리 작품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 성인들 중에서. 그 다음에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던 연구는 어떤 연구였었냐 하면요. 그림 검사를 여러 개를 시켜본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 편이라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은 좀 가기는 갑니다만은 여러 개를 했는데 이 DAS가 최고예요. 뭐 이런 결과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비학문적으로 소개를 해서 그렇지 이 논문 자체는 되게 진지하게 쓰여진 논문입니다. 이 5가지 그림 검사를 실시를 하고 이 어뷰즈 당했었던 경험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대개 학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학대를 많이 받고 커도 딴 데 가서 그냥 욕을 하면 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욕은 되게 많이 하는데 자기 부모를 직접 욕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부모에 대해서 직접 욕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상담 관계가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상담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 선생님 정말 이상한 인간이에요. 자기 담임 욕하고, 그죠? 담탱이 욕하고, 뭐 친구 욕하고, 선배 미쳤다 그러고, 옆집 아줌마 욕하고, 친척까지 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욕은 나중에 나와요. 들어보면 원인은 거의 부모일 때가 많은데 부모님은 그래도 성역일 때가 많아서 막판에 나온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부모 얘기가 나오면 부모의 큰 죄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짜질부레한 죄악들이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딱 그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렇습니다. 했더니 DAS가 가장 도움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었고 심지어 윌슨은 뇌손상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DAS를 쓰자 이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25명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 때는 우리 25명 모두를 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품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한 50명 되는 관계로 한 3분의 1 정도만 작품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 작품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자원하시는 분들 작품을 위주로 좀 볼게요. 쉬는 시간 전에 한 3분 정도 보고 한 분, 두 분, 3분 보고 쉬는 시간 갖고 와가지고 좀 더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잠깐 사람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해주고 예, 일어서서 해주세요. 마이크 쓰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의 지금 정진영입니다. 네. 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아니, 교수님 말씀에 좀 힘을 얻어서 공개를 하는데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여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스토리도 얘기해야 되나요, 교수님? 네,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 딱히 스토리를 할 건 없고 좀 되게 많이 지친 여자예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힘들어요. 무기력하고. 근데 칼을 제가 쥐고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냥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뭐 누구를 뭐 해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 그 칼날이 가는 곳은 아마 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그냥 놓고 바라보고만 있는데 지금 그렇고 좀 주변이 많이 어두워요. 그런 스토리예요. 괜찮죠? 괜찮지 않아. 앉아.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정서 내용 척도로 하면 한 몇 점쯤 될까요? 2점. 그죠, 2점이 되겠죠. 아까 왜 깽단 들고 있었던 것도 그랬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자극 자체가, 설명하기 전에 나머지 두 사람 거 같이 듣고 쫙 해드릴게요. 네, 2학년 입니다. 저도 좀 요걸 하면서 좀 사실은 교수님 설명 듣고 망설였는데요. 나무하고요, 들판에 나무가 있고 딱 계절은 지금이고요. 편안하게 남자가 이맘때 계절에 음악을 들으면서 차에서 그리고 쉬고 있는 좀 좋아.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 뒤쪽에 갔더니 예, 뒤쪽에 어떤 분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쥐인데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쥐라고 느낄 때는 뭔가의 진실이 숨어 있는 거죠. 아까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이걸 그린 거는요. 처음에는 병아리랑 쥐랑 서로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주변에 다른 쥐들이 쟤네들 무슨 얘기를 하지? 궁금하다, 재밌겠다. 그리고 다른 두 명의 쥐들이 이렇게 빠르게 뛰어오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지금 제 심정이 좀 많이 외로워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여기만 이 뒷사람들은 되게 발래. 그죠? 총 14개 중에서 보면은 사람 자극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낙하산까지 5개. 그죠? 그 다음에 동물 자극이 또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뱀까지. 뱀, 고양이, 공룡, 병아리, 쥐 5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배경이 되는 거거나 도구가 되는 것들이죠. 화산, 성, 나무, 칼, 뭐 이런 것들인데, 보면은 좀 더 적극적인 게 있고, 좀 더 수동적인 거가 있고, 좀 더 공격적인 게 있고, 좀 더 피공격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동물 자극 같은 경우에 좀 더 공격적이거나 좀 더 강할 수 있는 거, 적극적인 거, 그런 자극들은 예를 들어서 공룡 같은 거 대표적이죠. 공룡. 아니면 고양이도 약간 좀 공격적인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털이 좀 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쥐나 병아리에 비하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일 수 있는 쪽이죠. 근데 쥐라든지 병아리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여성화된 버전이죠. 그죠? 왜 그 얘기를 드렸냐 하면 그 마지막 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잘 그리셨습니다. 잘 그리셨고 정서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한 4점 내지는 4점에서 5점 사이 4.5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뭔가 즐거운 일이 있고 다른 쥐들도 이렇게 막 뭔가 싶어서 이렇게 와서 같이 웃고 있다. 그림만으로 우리가 이런 거 아니냐라고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면 넘겨짚는 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4가지의 자극들 중에서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뭐랄까요? 여성적인 자극들을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눈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노란 옷 입으신 분이 그러신 거죠.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성적인 자극을 선택해서 뭐 어떡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더 얘기를 못 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여성적인 자극을 선택을 하셨네요. 이게 포인트고 자기 안에 있는 남성적인 힘들도 좀 깨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인생 너무 곱게 살면 안 되거든요. 진짜예요. 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이신 이상은 상담하다 보면 거친 일들도 좀 만나고 좀 이렇게 공격성을 조절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상담자에게도 큰 힘이 되고 나중에 아직 아이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소리 지를 일도 있지 않으시던가요? 저런 많이 지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애 키우면서 저도 애 키우니까 많이 지를 수 있다라는 거는 100번 이해를 하는데 공격성이 조절이 잘 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싸움도 하긴 하는데. 예. 싸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느끼기에 예를 들어서 뭐 목소리 톤이든 내용이든 아니면 너무 세게 얘기했나 뭐 그런 것든 이런 건 조절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민이랑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주민이 오거나 이러면 가고 나서 욕하고 사무실에서 있는 책 같은 것도 던지고 하잖아. 앞에서 욕할 때는 직원한테 하지만 예. 그 외 사람이 그럴 때는 혼자서 욕하고 너무 화가 나면 책 좀 돌려주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책을 그죠? 괜찮습니다. 책 집어 던지셔도 되고 갈갈이 찢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은데 공격성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되게 우리나라 문화에서 여자들이 참는 거에 많이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여자가 그렇게 큰 소리 내면 안 되지. 여자가 어디 그렇게 떽떽거리고 그래. 뭐 이런 것들을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좀 불화가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조정해야 될 일들이 생겨도 이렇게 꾹 하고 참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으면 다 이게 좀 안에서 뭐랄까 좀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오죽 화가 났으면 이제 책 집어 던지면서 지금 상태로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지만 자기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 같은 거 집어 던지고 그걸로 이제 대신 화풀이 하고인데 종로에서 뺨 맞았으면 종로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쳐주고 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한강아 흐르는구나 이러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한강이 흐르는구나 나도 책을 찢어 던지리 뭐 이것도 괜찮은데 종로에서 뺨 맞았으면 다음번에 뺨 때릴 때 딱 붙잡아가지고 때리지 마십시오 하라고 하면서 내려준다라든지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익숙한 일은 아니에요. 익숙한 일은 아닌데 매번 이렇게 그 당사자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은 얘기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은 잘 개발하면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됩니다. 병아리 있고 쥐 있고 그래가지고 얘네들끼리 행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쁘고 그림도 밝고 그렇기는 한데 약간은 환타지죠.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병아리 쫓아오는 뱀 있고 고양이 있고 아니면 쥐를 밟는 고양이들도 있고 뭐 쥐덫도 있고 그게 그냥 우리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격성이랑 더 친해지시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 물고 있는 남자를 그렸는데 모두에게 쥐라고 무시당하신 저도 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이프 물고 있는 남자도 물론 약간 곱슬이긴 한데 이 쥐의 형상을 가지신 파이프 무신 분의 머리를 과하게 이렇게 한번 돌려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얼핏 보고는 다 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잘 그리셨습니다. 잘 그리셨고 계절은 지금이고 그냥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셨죠. 예. 달려있는 그 보면서 쉬고 있는 거. 예. 쉬고 있는 거다. 여러분 쉬고 있는 거 언제 떠오르세요? 쉬고 싶을 때, 그쵸? 떠오르죠? 잘 쉬세요. 쉬는 거랑 안 쉬는 거랑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쉴 때 안 쉬고 안 쉴 때 쉬고 막 이게 뒤섞인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 너무 바쁘고 여러분 특히나 또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개인 시간 희생되고 또 뭐 일까지 거기다 맡고 이러면 그러니까 재밌게 일을 하면 그게 쉬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건 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림으로까지 올라왔을 때는 내가 어떤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라는 거 보시고 쉬어줄 때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개는 여러분이 쉬는 작업이 이벤트로 쉬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뭐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좋아지겠지. 근데 여행 가면 바가지 쓰시거든요. 더 짜증날 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 사람이. 사람이 작은 건 정말로 쉬고 싶어서 에너지가 이렇게 자기 안으로 수축할 때는 그림을 그리면 대상이 작게 나와요. 자코메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시험 봤었던 자코메티의 작품이 걸어다니는 사람, 그래서 삐짝 말랐는데 동 같은 걸로 이렇게 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 이거 아니죠. 이거. 그거를 만들었었던 꽤 큰 작품인데요, 그게. 이 자코메티가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수축해가지고 되게 우울한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자코메티가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던 작품이 이만한 사이즈였대요. 이런 작은 사이즈의 동상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었었대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많이 신뢰를 안 하실 때는
아우, 작게 그리면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작게 그리면 위축됐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작게 그리면 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해서 과하게 크게 그리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고요. 작게 그리고 싶을 때는 작게 그리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쉼이라는 게 있어요. 좀 쉬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시기를 충분히 하고 나면 좀 작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때는 그 작은 거 더 이상 안 그려도 되는 시기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이키라고 하는 건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작게 그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작게 그리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긴 정말 쉬고 싶었나 봐요. 바람도 횡횡해. 주위에 누가 잘 이해를 안 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어두운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죠?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맡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마음 같은 거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고, 내 안에서 느꼈었던 거 이렇게 그냥 진솔하고 소탈하게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어려우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어버리면 사람을 만나서 쉰다라는 느낌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쉬고 싶다. 나 혼자 있고 싶다. 나 혼자 어디로 떠나갔다 왔으면 이런 느낌들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잘 안 채워져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할 수 있고 이 분위기 띄울 수 있고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마음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서 이렇게 파이프 물고 나무를 바라보면서 지금입니다. 이러면 뗐지. 그러시지 마시고 자기 얘기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도 받아줄 거야. 그런 믿음을 더 많이 가지세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막 손 들고 이제 얘기하셨던 칼 드신 여자분입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여성적인 14개 중에서 가장 여성적인 피겨죠. 이 여자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잖아요. 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양극단적인 이 선택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차이가 덜 나면서 조화가 돼야 된다 그럴까? 통합돼야 된다 그럴까? 그게 앞으로 잘 해결해야 될 주제일 것 같아요. 너무 착해질 필요도 없고 너무 사악해질 필요도 없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막 이렇게 스스로 뭐랄까요? 기준 자체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정말 잘하고 싶어. 나는 정말 참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과하다 보면 자기한테 실망도 많이 하고 주위에 분노도 많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 극단에 있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좀 더 톤다운 하셔야 돼요. 저쪽 끝에 있는 것도 좀 더 이렇게 위로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이쪽 끝에 있는 것도 좀 더 내려오라 그래야 되고 해서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그림은 너무 이렇게 양쪽 극단으로 이렇게 팍 나뉘어져 있어서 그 갈등이 심하실 것 같아요. 제 얘기 이해됩니까?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그림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의 해석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거나 많이 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런 해석들을 해주면 그림이 해석할 수 있는 뭐라고 자꾸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좋고 그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간다. 내 그림에 대해서 내가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거 좀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얘기해 드립니다. 전 사실 내담자가 물어도 그냥 얘기해 줍니다. 내담자도 얼마나 궁금하겠어. 자기도 그죠? 선생님 뭐로 보이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품고 있는 어떤 거대한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그 거대한 환상이 있는 거는 괜찮은데 거대한 환상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이제 묶인다라는 거죠. 상담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환상 뭐 몇 가지만 들어드리면 저희 집에서 선생님 제가 제일 착해요. 뭐 이런 거. 그거 좀 재수없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죠?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걸로 만나가지고 들어보면 다 그래. 저희 위로 어떤 애는 예를 들어 제일 막내면 저희 위로 큰언니 있었고 둘째 언니 있었고 셋째 언니 있었고 재미있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저희 큰언니 좀 세고요. 저희 둘째 셋째 약간 자기중심적이고요. 저만 엄마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야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래도 어떻게 저마저 선생님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착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착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말 잘 듣고 내가 제일 우리 엄마를 제일 그래도 제일 많이 이해해주고 내가 제일 관용하고 내 안에 용서가 제일 많고 내가 사람들한테 제일 잘 챙겨주고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과대한 이상화죠. 뭐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고 그런 면이 있는 거지.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닌데 근데 그런 거 오래 하시면 나중에 가서는 분노가 쌓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거대한 이상화된 자기를 빨리 좀 털어버리세요. 우리 안에 뭐 못난 점도 있고 그렇죠 뭐. 근데 거대한 이상화가 많은 사람이 자기 못난 거를 제일 못 받아들여요. 이상화를 좀 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래 나 좀 못났어. 어쩌고요? 이러고 그냥 웃고 정말 치울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이상적인 거가 머릿속에 자기가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그런 게 가득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소한 실수, 좀 못난 점, 어떤 부분 좀 우리가 못난 면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를 되게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크게 생각을 하면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나를 찌르고 싶죠. 그죠? 자기 이 칼로 자기 찌를 수 있다며. 그럼 어떡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내 못난 걸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앞으로 바라보고 나가자면 좋겠어요. 그 세상에는 나보다 되게 잘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또 나보다 되게 못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그냥 어떤 부분 좀 잘난 것도 있고 어떤 부분 못난 것도 있는 거예요. 각자 노력하고 사는 서로 다른 그런 인간관계일 뿐인데 노력하는 거랑 내 안에 거대한 이 자아가 있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거대한 자아가 있는 건 어렸을 때 우리가 전적인 100% 되는 사랑은 못 받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져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알았으면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른 분들 작품을 몇 분 더 보기로 할게요. 자기 작품 봐줬으면 하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가지고 저한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